결과적으로 이 증거는요, 윤석열을 정치 생명을 완전히 뺏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둘째는 검찰 내부에 협조자가 있고, 검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갖고 있고, 공수처도 태도를 바꿔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지금 이준석을 비롯한 상대방 무리들도 이제 역으로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홍원 전 총리가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이 말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유, 그만두면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계세요. 우리 말 들으면 되지 뭐. 성렬이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으세요. 이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세력 간의 게 윤석열과 홍준표 세력 간의 다툼을 통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진영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럼 승패가 나고 난 다음에도 데리고 쓸 인력이 없어요. 인력풀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적군의 장수만 대가리를 치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은 어떻게든 살려서 흡수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렇죠. 이미 이쪽에서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한테 아름다운 퇴장을 강요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사퇴하는 것보다는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예.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끌고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뒤집어졌죠.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긴 뒤집어준 이 조사가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하면서 어젯밤인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사로 냈거든요. 2주 만에 다 따라잡은 거예요, 홍준표는. 근데 이게 순전히 홍준표의 힘이 아니죠. 저 뒤에 저런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는 세력의 조작질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조작된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죠? 그건 뭐냐면 홍준표와 윤석열을 놓고 여당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하고의 가상 대결을 해봤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죠. 홍준표가 많이 밀렸어요. 윤석열에 그렇죠. 비해서. 그러니까 이 조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이가 당내 경선에서도 의미가 없고 본선에 가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되면서 완전히 해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저는 이번 주 중에 있을 거고, 이 조사가 발표되면 윤석열에 대한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사를 누가 할까요? 네, 누가 그거를 하게 되는지 이미 대충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류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뜬금없이 홍준표로 가야 이긴다 내지는 비슷하게 간다라, 윤석열보다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 그때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홍준표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또다시 신뢰성의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 예전에 졌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럼 지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들어설 사람이 오세훈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관망한 다음에 우리 찰스께서 찰스께서 숟가락 하나. 선대위원장은 내가 할게라고 나서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야. 왜? 그렇죠. 지금은 김종인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오히려 임동원으로 갈아타야 될지도 몰라, 선수를.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싫어요. 그렇지 둘이 그렇지 서로 안 둘이 좋아. 안 좋냐. 안 그러니까 좋아.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은 내가 때려잡고 있는데 이 전쟁 뒤끝에 슬그머니 김종인을 데리고 올까봐 이게 싫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정홍원 보러 그만두면 안 돼라고 붙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자리 줬잖아. 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너 빠지면 바로 김종인이 와서 여기 앉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설득 작업에 들어간 거야, 정홍원한테. 야. 윤석열이랑 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줄게. 얼마 받기로 했어? 우리 조금 더 해줄게. 야, 이게 협잡질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게. 어쨌든 마지막에 찰스가 등장한다. 근데 찰스는 이제 겸손해지겠죠. 후보가 아니라 킹메이커로. 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안철수가 그러잖아. 내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 융합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긴 거 아니냐. 나 대통령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긴 그때는 융합의 약간, 아이콘으로 또 이걸 들이밀고 나올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있기야. 안철수하고 합치는 바람에. 그리고 좀 홍준표는 떨어지긴 안철수하고 했지. 또 사이가 좋아. 아주 맞아, 식견이 맞아, 있으신 맞아. 분이라고. 대구에서 우연히 만나고. 무연히 절에서 만나기도 절에서 했지만 끊임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할 것이고, 이제 유승민은 아직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면 홍준표가 네 돈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유승민도 언제 버려질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은 종인이 형님이라서 모셔다가 데려다 놓는 게 조금이라도 좀 내 몫이 늘리지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요걸 놓고 당내에서 계산은 복잡해질 거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거다. 아까 얘기한 가상 대결 안에서 홍준표가 앞섰다라는 키만 나오면 바로 강제 사퇴 후보 사퇴 정 탈당을 시킬지는 안 시킬지는 모르지만 강제 사퇴까지는 그냥 밀고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윤석열은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딱 봐도 삼성한테서 이미 버림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리도리 하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화를 많이 내 여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얘 입장이 그런 거지. 그 안에 있을 때는 지가 한 짓이 다 정당했는데 밖에 나와서 검찰이 자기한테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씨 새끼들이 안에 있을 때는 어디 계시든지 대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러더니 나오자마자 바로 쌩을 까네. 특히 김웅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그거 청탁을 시킨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에요. 나는 둘 사이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커멘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순순히 그 정보개혁관 말만 듣고 에이. 이거를 전달할 이유가 없어. 이 위험한 짓을 왜 스스로 하겠냐고. 그렇죠. 분명히 윤석열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대권 계획이 있으니 그거 되기만 하면 너는 내 몫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웅이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웅이도. 그래서 웅이 같은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나 저리로 가야지. 그러니까 유승민이 부른 거야. 너 이거 전달했다며? 어머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야, 너 이거 아는 100% 사람 다 문제다. 알아. 근데 이거 까지잖아. 너는 가능성 없을 것 같아 정치 생명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먼저 나서서 네가 전달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공익 제보자 수준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게. 안 봐도 그 비디오야 이 계산은. 근데 이게 그림이. 공익 제보로 될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한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거는 후보 때입니다. 공익 제보도 아닌 거예요. 곡을 안 갖춰줬을 거야. 그래서 웅이는 아직도 자기는 맞아. 자기는 난 너무 보호받을 거야. 것이다. 자기는 면책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볼 때 둘이 다 간다. 둘 다 같이 간다. 옹이도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웅이는 끌려가면서 이 새끼들 봐 양쪽에서 다 속였어 나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웅이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윤석열이 이제 2판, 4판, 막판까지 딱 몰리게 되면 한동훈이 나 이 새끼 내 살려둘 수 없지 이 마음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할 걸요, 윤석열은. 근데 그동안 이게 법조 비리 했던 애들 보니까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어차피 대세는 기울어졌고 너 살아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승질 부리고 25년 살래? 아니면 가서 조용히 한 5년 살고 가석방 받고 나올래? 라고 그렇지. 뒤를 치면 어떠한 독한 범죄자로 내이씨 다 까발릴 거야 했던 놈들 못 까발립니다. 그렇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윤석열이 아이고 삼성이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죠. 그럼 지도세도 모르겠지. 그 말 하는 순간 그 그냥 매달려요. 조사실에서. 어딜 매달려? 아, 무서워. 조사실에서 매달리거나 그 큰 등치가 반 열리는 유리창 사이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 쉽게 말해서 최후의 배우까지 몸통까지는 못 간다는 거야. 지금 다만, 손준성 검사도 지금 출근 안 하고 있다는데 이분이 사실은 다 뒤집어 쓰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손중성 검사가 갑자기 마티즈를 타고 번개탄을 피우면서 노트북이 없어지고 연고지 없는데 나타나게 되면 모르는데 노트북 확보했어. 노트북 다른 걸로 했겠지. 다른 내가 걸 볼 때. 했다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랬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왜냐면 얘 많이 닮아오는데 나. 아니 왜냐하면 야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증거는 내가 아는 곳에 있어. 아니면 내가 다 없애버렸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아니 그거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윤돌이가 모르는 게 있어. 이 지가 말하는 디지털 증거는 컴퓨터 안에만 있어야 디지털 증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신자의 서버 안에 들어있는 증거도 증거가 됩니다. 받은 기록만으로. 상대편의 그렇지. 노트북 안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가 받은 사람 안에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다 찍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얘가 워낙 디지털 컴맹이라서 그런 거지. 노트북만 없애면 모든 기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와 같은 물론 텔레그램 안에 주고받은 거 말고 내가 보기에 200장이 넘는 걸 텔레그램으로 보낼 만큼 멍청하지 않았을 거고 USB로 전달했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문서를 형태로든지. 만들기 전까지의 또 원본 파일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수두룩의 디지털 증거들이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증거가 다 나온 거잖아요. 고발장도 다 한겨레가 지금 다 입수해 놓고 있고. 맞아. 이미 그리고- 다 나왔어. 근데 여기서 더 증거를 내보면 더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런 꾸리꾸리한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몸에 배어 그런 내가 저 사람 지금은 나랑 친한데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방어막을 다 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더 버텨야 됩니다. 파산이 눈앞에 있는 상황 내가 잘 알아 그 마음. 네? 하지만 극적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게 있나요? 어?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없어. 근데 있다고 믿으면 그게 뭐야? 그런 게 있다고 믿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근데 난 성렬이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네. 좀 더 버티면서 내용을 길게 끌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본선이 가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이제 진영 논리로 몰려가고 아무리 이게 팩트라 그래도 야당 지지층은 안 믿어줘.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이걸 치고받고 있잖아.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도 믿는단 말이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고발 사건을 통해서 검찰하고 언론하고 윤석열이가 개쓰레기가 돼버려야 나중에 야당 측에서 이제 나중에 뭐 홍준표를 세우든 오세훈을 세우든 임동연을 세워서 나왔을 때 근데 김동연이겠지. 김동연을 세우든 임동연은 극필 선수인가? 아무튼 걔들은 누가 됐든지 셋 중에 하나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걔네들의 주장에 상관없이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지율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린 그림의 종착역은 윤석열의 최후의 저항이에요. 최후의 저항.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지. 끝까지 가라. 그리고 뭐 요 준석이 아버지 땅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을 거야. 그래. 준석이를 군대를 보내는 날까지 음. 열심히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료들을 다 쓰고 가라는 거야. 그렇지. 어? 어차피 지금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아낄 이유가 없어. 아끼다 똥돼. 그러니 죄송해요. 어차피 이 아버지 강- 땅 가지고 안 돼. 그럼 지금. 이 땅 강을 가지고 될게 건너지 못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 없어. 죽음밖에 없어. 한 발이라도 더 내디뎌 갖고 더 깊은 데 빠질지 아니면 상대편 물가에 가까이 갈지 몰라. 내가 보기엔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얘기는 알려주지 말고 너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준석이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나가. 하나 더 까! 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좀 센 걸로 까. 네. 이번에 좀 센 그 걸로 가져와. 여동생도 좀 까고. 좀 센 걸로 가져와요. 아, 또 맞네. 유승민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많아요. 딸이 갖고 있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시작하면서 수산업자 더 나오겠네 수산업자 이제. 이제 더 나오면서 아, 더 나오겠다.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한 1, 2주일 동안 공방을 와. 계속 해야 돼. 와, 그럼 저쪽 완전 초타인데.
그렇지. 거기 연관된 인사들 다 초토화인데 얘네들을 잘라내지를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본선이 있기 때문에 다 그만두라고 못한단 말이야. 서로 상대방이 짚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후보 혼자서 선거운동해야 돼. 이낙연이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상처받은 애들이 뒤로 조금씩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앞에 있는 애가 모든 욕바지로 다 뒤집어 써줘야 돼. 그러면 결국 이 욕을 뒤집어 쓸 사람은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이 세 사람이서 모든 언론 기사를 앞으로 1년 동안, 일주일, 2주일 동안 도배를 해야 돼. 도배를.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김건희 까맣게 있고요. 아크로비스타 까맣게 있고. 삼성 까맣게 있고. 네. 화산사 까맣게 잊혀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삼성 얘기하니까 지금 강진구 기자가 좀 저 입장에서는 참 많은 걸 밝혀주셔서 고마운데 경향신문에 바로 지금 정직 4개월 맞았잖아요. 정직? 네. 어차피 뭐 저 인터넷 사업본가 있었는데 정직을 당하든 뭐 큰 차이 있겠어? 아니 이제 해고로 가는 이제 그 해고로 길 가는 중에 길이지. 이제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삼성을 딱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됐다. 근데 열린공감 TV가 이미 뭐 실시간 3만에 수십만의 구독자를 하고 지금 제일 핫한 채널로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아니할말로 그분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겠어? 아니 노 걱정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강진성 기자도 더 세게 가야지. 이제. 강진구 기자. 강진구 기자. 막 헷갈리네요. 네, 강진구 기자가 저희 방송을 또 언급을 2번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언제 했나요? 하나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파이럿 프로세싱 우리가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그걸 내셨더라고. 근데 나 국가기밀을 깔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분은 내가 보기에 퇴직한 지 10년 넘었어. 최신 트렌드를 몰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파이럿 프로세싱 기술은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알려진 그런 기술류가 아닙니다. 이게 뭐 갑자기? 갑자기 좀 튀는데? 갑자기? 나 그럼 예고만 할게.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아무튼 미국이 실패했다고 서방세가 실패했다는 기술은 일본 후쿠시마 제 3사 원전에서 웨이스팅하우스가 GM이 진행하던 그래서 물을 못 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모론으로. 그런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원자로의 기본 설계는 소련형입니다. 소련형. 과거 구소련 붕괴 전에 거기서 받아온 원전 기술이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달라요. 네.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번에 이제 그 열린공감 TV 지난주 그 카톡인가요? 아니 저기 SNS에서 본 건데 삼성 관계자들하고 강진구 기자가 이렇게 제보자들하고 한 내용에 아, 그 톡이 있었어요. 네. 일부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삼성에서 윤석열을 손절치기 위해서 9월 초에 큰 걸 터뜨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네. 그 얘기를 저 개인 SNS로 이제 올려주신 열린공감 그, TV 기회를 페이스북에 봤습니다. 쓰셨는데 당시 취재원에 의하면 삼성 미전실은 현재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9월 초 큰 뉴스를 통해 모든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돌리게 할 전략을 강구 중이다라고 했다. 송 작가님이 미리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거고 우리는 뇌피셜로 추리해낸 거고 야. 요 차이인 거지. 네. 근데 결론은 우리가 먼저 빨랐던 거지. 우리 예상이 결국 그대로 맞았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거 배우는 삼성이다. 몸통은 김건희다라는 얘기를 했을 그렇지.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 맞아요. 삼성 왜 나와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그때 악플 쓰던 사람들이 미전실 사람들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라는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미전실 사람들 네. 아직도 있나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그 왜 진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보시거든요. 우리 방송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쪽이 훨씬 발이 빨라요.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송작가 TV에서만 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몇 번만 봐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보세요, 사람들을. 이쪽에서 진짜 못 듣는 얘기도 엄청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언론사들도 좀 이것 좀 보시고 괜히 윤석열 여러분 쪽에 보긴 보나 봐. 우리가 하면 2, 3일 안에 다 기사하거든. 그건 옛날부터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거든. 요즘 2, 3일이야. 너무 빨라. 빨라졌어, 훨씬.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해내는 게 많아서 그렇겠죠. 네. 네, 지난 주말에서 이게 답답하다고 하는 게 뭔가 전환점이 보이는 그림인 거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속보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송 작가 TV는 이러한 속보들을 반해서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사전에 예측하고 그렇죠. 그 원인과 그 속사정들을 분석해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내피셜로 우리의 뇌피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내다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잖아요. 사실 뉴스버스 이 홈페이지만 해도 그렇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니까 이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막 뉴스버스 이 홈페이지 너무 깔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 집이 맛집이네 하고 소문이 났어 이미. 발굴은 우리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만 알고 싶은 송작가 TV가 된 거지 모두의. 절대 소문 내고 싶지 않은 나만 아니, 알고 아는 처음에는 척해야지. 좀 창피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얘기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해서 사과드릴게요.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트럼프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아무튼 네. 어찌 됐거나 네. 뭐 이와 같은 많은 뇌피셜들을 통해 갖고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우리 판단이 네. 맞는 겁니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송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넘어가는 시점,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넘어가는 시점, 요게 언제 나오는지 한번 네. 우리 기다려 보시죠. 대목은 홍준표로 해야 윤석열보다 더 많이 얻는다. 저쪽 후보랑 했을 때. 홍준표를 내세워서 이긴다라고는 안 할 거예요. 홍준표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는 안 합니다. 그럼 홍준표도 못 바꾸거든요. 대세론을 지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보다 하는 것보다 몇 프로 더 나온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로 가야 된다라는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 할 거고 제가 봐도 홍준표는 완주형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오세훈이나 다음 사람한테 또 페이스메이커를 할 거고 그렇게 가면 또 홍준표 개기겠죠. 또 침 뱉고 오줌 싸고 들어눕고. 네. 정말 싫으다. 아우 네.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삼성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 유승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잘 들으니까 말도 잘 좋아하긴 듣고. 하는데 아니, 무능력해. 이재용 나오자마자 유승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력해. 그래서 지금
지금 유승민을 내세워서 삼성이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알지. 예. 최소한 국민의 짐의 당권만이라도 유승민과 이준석한테 어떻게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삼성이 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생을 합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네. 잘 되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